그러니까 대출을 갚아야 된다라는 마인드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대출은 안 갚아도 돼요. 이자만 잘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대출을 많이 받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자,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산 게 있는데 그것도 내가 무리해서 대출을 끌어다가 샀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확 또 와닿죠? 야, 저거 강력한 논리인데? 이거는 못 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다. 그렇지만 이것도 깨야 되는 편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5억짜리. 근데 그 5억짜리를 내가 다 현금 주고 샀네. 그러면 그게 갑자기 1년 지나서 4억으로 떨어진 거야. 4억으로. 그러면 나는 대출 안 받고 5억짜리를 샀다가 4억이 됐으니까 대출 받아서 산 건 아니니까 기분 좋으세요? 문제 없나요? 응? 자, 5억을 현금 주고 사가지고 4억이 되면 문제가 아니에요? 응? 대출만 안 받으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죠.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대출을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산 가격에서 빠지면 손해죠. 손해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잘못된 얘기죠. 산 게 떨어지면 문제가 아닌가요? 그건 당연히 문제죠. 그렇지만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안 받고 산 거랑 뭐 다른 게 없어요. 어차피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대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산 부동산의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지. 대출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출 받았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대출 안 받고 사도 떨어지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안 사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 네가? 자, 이런 마인드가 또 나오죠. 자, 네가 사면 다 맞출 수 있냐? 네가 무슨 무당이냐? 라는 논리가 또 강력하게 옵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확 또 이해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네. 야, 그걸 어떻게 다 맞춰? 다 맞추면 부자 되지. 라는 얘기에 논리가 또 확 쏠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확 갑니다. 그러면 이 마인드는 여전히 또 부자가 될 수 없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깨셔야 돼.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가지고 뭐 손해본 건 별로 없는데 더 좋았던 기회를 놓치고 덜 오르는 거를 샀던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 거보다 빠진 거는 아직까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안 사고 저거 샀으면 돈 더 벌었을 텐데 라는 경험들은 많단 말이죠. 맞죠? 그런 건 많죠. 그러면 다 맞춥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면 10개 중에 8개만 맞춘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해볼만 한 겁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잘하는데 100%는 못 맞춰. 근데 8개 중에 8번은 맞추고 2번 정도는 까먹네. 그러면 해볼만 하죠. 그리고 만약에 6번 정도 맞춘다고 칠게요. 6번. 10번 중에 6번은 맞추는데 한 4번 정도는 까먹네. 그러면 해볼만도 하고 못할만도 하죠. 그러면 10개 중에 8개, 9개 정도 살 수 있는 실력을 키우려고 하면 하다 보면 한두 번 까먹겠지만 3, 4번 까먹겠지만 나머지 6번, 7번에서 벌면 어때요? 그러면 해봐야 됩니까? 안 하고 난 부자 안 될 거야 라고 접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넌 어떻게 10번을 중에 10번을 다 맞추냐? 그런 게 어디 되냐? 그런 건 없다. 그건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인드다. 그래서 핵심은 실력을 키우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를 피하고 보통의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오를 만한 거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우면 그때부터는 대출이든 뭐든 나에게는 이득만 되지 손해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냥 나는 그냥 속 편하게 살고 싶고 뭐 누가 나한테 뭐 이자 내라고 하는 것도 싫고 그냥 막 답답하고 뭔가 부모님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고 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봐도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이 싫어 그냥 걱정돼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절대 부자는 못 돼요. 그래서 이걸 꼭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대출은 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대출은 악마가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물건의 본질을 볼 수 있고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나는 싫어. 이러는 순간 부자는 못 된다. 아시겠죠? 더 쉽게 뭘로 얘기를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고스톱 많이 쳐봤으니까 고스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스톱. 그러면 보통 뭐 명절 때 부모님하고 막 치는데 그러면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스톱을 좀 잘 치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 부모님이 뭐 타짜여가지고 뭐 밑장 빼기 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장수 들고 똑같이 치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님 아니면은 뭐 어떤 이모는 되게 잘 쳐. 그래서 맨날 돈을 따가. 근데 이상하게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돈을 잃어요. 명절 때마다 가면 돈을 잃어. 그래가지고 고스톱 치기 싫어. 이모가 오래 왠지 막 호구를 부르는 타짜의 느낌으로 야 너도 와서 쳐야지. 야 5만 원 받고 와라. 이러면은 아이씨 갔다가 또 잃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자, 그게 뭐죠? 실력이다.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는 마인드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어떻게 고스톱을 해가지고 돈을 따냐?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이모가 고스톱을 치면 100번 다 이깁니까? 절대 안 그렇죠. 고스톱을 치면 아마 10판 중에 6, 7판을 딸 거예요. 그리고 3, 4판은 나한테 지기도 해요. 근데 그분은 나보다 실력이 조금 좋아가지고 확률이 좀 더 높아.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은 점점 따고 나는 조금씩 잃어가는 거죠. 이 개인 간의 실력 차라는 거는 고스톱에도 있는데 부동산에 없겠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도 고스톱이나 부동산이나 뭐 제가 뭐 부동산을 도박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부동산에는 실력이 없을까요? 정말로? 부동산은 온통 사기꾼 천지일까요? 아니겠죠. 부동산도 실력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셔야 돼.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내가 이 눈을 키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벌어볼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돈이 벌리네. 내 실력으로 돈을 벌 수 있네. 그러면 점점 그게 의심이 없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야 그럼 내가 이렇게 잘 벌 수 있으면 남의 돈을 한번 빌려가지고 그 빌린 돈의 이용료로 이자를 좀 주지만 이거보다 내가 더 불릴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땡겨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돈을 벌어오는 건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하루에 5천만 원 1억씩 벌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남의 돈을 빌리는 거는 내가 내 몸뚱이로 돈 버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쉽죠. 그래서 내가 실력을 확신으로 만들면서 남의 돈을 조금씩 갖다 쓰다 보면 내가 부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 레버리지 효과니 뭐 돈을 대출을 받아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 대출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 마인드가 부정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실력이라는 것 자체를 믿질 않아요. 우선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실력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차피 부동산은 운빨이고 어차피 확률 싸움인데 거기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해서 시작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그렇게 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손해보면 어떡해요? 라는 이 강한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발을 띄기도 전에 손해볼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톱을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고스톱을 배우려고 그러면 처음에 판돈을 들고 그 판에 껴야 되죠. 그러면 판돈을 잃을 수도 있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그 판에 껴가지고 어쨌든 기회를 잡아보려면 남들도 뭐 내 돈을 따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판돈을 조금 잃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나중에 실력을 쌓아서 판돈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제가 부동산을 고스톱에 비유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또 도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덤벼 들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어떻게 100원도 잃기 싫은데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남이 깨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본인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듣든 뭐 책을 보든지 그러네, 대출 받아도 되겠다라고 스스로 깨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깨졌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뭐 독학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스톱 잘 치는 이모님한테 가가지고 저 좀 알려주세요 하든지 뭐 남한테 배우든지 혼자 뭐 책을 보고 뒤지든지 해가지고 이론과 경험을 얻어야 돼요. 이론만 백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까지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에도 뛰어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잃어보기도 하고 벌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판을 내가 조금 운영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자, 그러면 잃는 게 두려우신 분들 많죠? 잃는 게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이거 날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을 여기서 또 논리가 또 확 또 갈 거예요. 그걸 또 잃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작은 판에 끼라. 나는 타짜도 아니고 내가 곤입니까? 내가 짝귀입니까? 내가 악귀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호구 중에 상호구가 점 10원짜리 가서 쳐야지 점 5천원짜리 가서 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거 아닙니까? 점 10원짜리 가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쳐보세요. 그래서 작은 아주 낡은 빌라도 한번 사보고 아주 뭐 지방에 아주 조그마한 뭐 아파트 같은 것도 한번 사보고 그럼 뭐 빌라 같은 게 제일 싸구려니까 빌라 같은 거 아주 작은 거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임차인이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뭐 저는 뭐 강남에 가서 한번 큰 판 한번 껴보려 하는데요. 뭐 저는 요번에 분양권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피 한번 2, 3억 받고 한번 나와볼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손모가지 잘린다. 그게 고스톱판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대출을 많이 받는 것과 물건의 가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대출의 이자만 잘 낼 수 있으면 절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출의 이자를 못 내면 어떡하죠? 왜 이자를 못 내죠? 월세를 받아가지고 내면 되는데 월세보다 이자가 작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맞죠? 내가 또 이상한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는 100만원 받는데 이자를 200만원 내고 있고 이러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럼 이자보다 월세가 크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네요. 그러면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 되니까. 그럼 공실이 나면 어떡하죠? 그럼 공실이 안 날 만한 위치에 사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그 공실이 잘 안 나니까 거기서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 되니까. 그럼 공실이 안 날 만한 위치를 어떻게 아는 거죠? 그럼 공부하세요. 실력을 쌓아라. 그러면 보인다. 조금씩 보입니다. 100% 확률은 안 돼도 7, 80%의 확률로 맞출 수가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할머니들 고스톱 잘 치면 어떡하죠? 내가 내 패를 보여준 적도 없는데 너는 여기서 뭘 낼 것이요? 하면서 막 탁 치죠? 그럼 바로 내가 낼 게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모가 갑자기 말리죠? 다음번에 뭐 너가 또 뭐 피똥 쌀 거야. 막 이렇게 막 예상을 해줘. 이모님들이. 뭐 계산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단연간의 경험과 또 몸으로 체득한 그 이론의 실전 이론으로 여기선 이걸 내면 싼다 라는 거를 이분들이 바로 알아요. 그냥 여기서 치면 안 돼. 너 그거 내지 마. 바로 막 잡아주죠. 그럼 실제 그거 냈다가 큰일 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실력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딱 봤을 때, 야, 여기는 공실 별로 안 나겠는데? 야, 여기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대출 이 정도 받아가지고 내가 월세 이 정도 받아서 이자 내면은 이거 남겠다.
괜찮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논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욕심부리다 한 방에 훅 가면요, 제가 아무리 실력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해도 에이,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죠. 그건 욕심이고 그건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분수에 맞게 사셔야죠.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망한 사람 저 여러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욕심 부리다가 망하지 않나요? 라는 거.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부자랑은 좀 멀어져요. 멀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영향을 막 끼치죠. 야, 너는 왜 이렇게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야, 너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너도 나처럼 살아 라고 계속 잡아 끌어내리죠. 그러면 마인드 약한 사람들은 그러네, 그런가 보다, 아무래도 좀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보다 하고 또 중간에 또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10번 중에 7번을 성공할 수 있다고 쳐도 3번은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 한 번 딱 투자했는데 그때 바로 그 30%의 확률에 걸려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나는 한 번 했는데 한 번 내가 실패했으니까 100% 확률로 망한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봐라, 너 내가 그 꼴 날 줄 알았다. 너 내가 너 옛날에 말렸지? 그러니까 너 내 말 듣지 그랬냐 라고 하면서 나를 엄청 갈굽니다. 엄청 갈구고 나를 완전 막 거의 쥐잡듯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겠다 라고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죠. 근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었거든. 분명히 나도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말렸으니까. 그러니까 또 나는 또 나중에 무슨 탓을 하냐면 또 남 탓을 해요. 주변 탓을 해. 우리 엄마가 말렸었잖아. 우리 남편이 그때 그거 막 뜯어 말려가지고 내가 못 산 게 그게 5억이 올랐어. 그러면서 내가 우리 남편만 보면 내가 그 집이 생각나서 맨날 그냥 화딱지가 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지. 각자 원하는 대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죠.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그리고 남의 말에 안 듣는 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요, 대출을 좋아하시고요, 남을 이용하려고 하시고, 사업도 하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고 돈 욕심을 부리세요.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지금대로 사세요. 대신에 지금의 삶에 만족하세요.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리스크를 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내 능력이 안 되고 나는 배울 자신이 없는데 덜컥 시작했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인생은 각자 사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